안녕하세요. 하다스터디 윗쌤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고려대학교 자연계 재시문 면접에 대한 분석 영상입니다. 우리 학생들 재시문 면접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재시문 면접은 학업 우수 전형과 계열 적합 전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준비 시간이 각각 정해져 있는데 학업 우수 전형은 12분, 계열 적합 전형은 21분인데요. 여기서 21분이란 얘기는 당연히 지문의 길이가 길다는 얘기겠죠. 학업 우수 전형 같은 경우는 재시문 주제가 한 4개 정도 나오고요. 계열 적합 전형 같은 경우는 5개에서 6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 시간이 좀 길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됐고, 우리가 나중에 저희가 한번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형별 면접 평가 내용 및 요소인데요. 학업 우수 전형, 계열 적합 전형 똑같이 분석력, 적용력, 종합사고력, 면접 태도 등을 보는데, 여기서 분석력이라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연계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시문의 소재가 한 4개에서 6개 정도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질문들 같은 경우는 이 내용들을 몇 가지의 소재들을 연결해서 공통점 또는 차이점, 그리고 하나의 주제를 이용해서 다른 걸 해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분석력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지문을 읽어보시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는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용력 같은 경우는 제시문에서 나타난 정보를 주어진 문제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는 얘기는 이 제시문 내용을 가지고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어떻게 좀 사용하는 게 좀 필요한 영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제시문들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적 사고력이라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통합적인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통합적인 사고라는 얘기는 우리가 재시문 면접에서 자연계라고 해서 꼭 과학 지문 그리고 수학 지문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22학년도, 23학년도에 각각 사회 지문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국어 지문에 대한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통합적인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면접 태도는 대부분 학생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우수 전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업 우수 전형 같은 경우는 면접 비율이 30%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신 성적 비중이 좀 높지만 그래도 30% 무시할 수 없는 퍼센테이지니까 기억하시고 가시면 좋겠고요. 학업 우수 전형 같은 경우는 자연계 같은 경우는 11월 26일 수능 이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수능 이후에 따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계열 적합 전형 같은 경우는 면접에 대한 비율이 50%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 얘기는 면접에서 어느 정도 역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면접 준비를 당연히 더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계열 적합 전형 같은 경우는 자연계는 11월 10일 일요일 날 실시되고 수능 전에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수능 준비하면서도 이 전형을 준비한다면 미리 면접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영상의 가장 키가 되는 기출문제를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분석 들어가기 전에 학업 우수형도 그렇고 계열 적합 전형도 그렇고 꼭 기억하셔야 될 문제가 무엇이냐? 제시문을 먼저 보시면은 정말 시간이 아깝게 됩니다. 준비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제시문을 먼저 보시는 게 아니고 당연히 문제를 보시면서 제시문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꼭 기억하시고, 순서를 제시문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 문제를 먼저 보신 다음에 제시문을 어떻게 접근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1번 문제에서 제시문 가하나의 문제 원인을 나타난 공통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원인의 공통점이라 한다면 가지문과 나지문에 주어져 있는 문제들이 같은 공통된 원인으로 주어진다라는 걸 해석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해결 방법에 나타나는 차이점을 각각 두 번째, 세 번째 칸에 적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이점이라는 것은 해결 방안이 두 개가 대응되는 게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가지문에는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기면서 라고 되어 있고, 문제를 읽어보시면 인슐린에 대한 부족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인슐린에 대한 부족이라는 건 결핍돼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고, 이 결핍돼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인슐린 주사를 통해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인슐린이라고 되어 있고 또 인슐린 주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을 충족시켜 주게 되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슐린이 부족하다라는 게 주어지고 해결 방안으로는 인슐린이라는 것을 보충해 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갈 해결 방법으로는 보충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나지문에서는 화학연료 소비에 대한 증가로 인한 고갈 문제가 주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고갈이라는 건 없어진다는 의미고 이 얘기도 똑같이 앞에 있는 원인과 함께 결핍이란 개념을 생각할 수가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는 건 어떻게 주어져 있느냐? 화학연료에 대한 다른 에너지 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이라는 건 화학연료가 아닌 다른 것을 이용해서 에너지원을 사용한다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있는 인슐린을 인슐린으로 하는 보충적 개념이 아닌 화학연료를 다른 에너지로 대체한다고 해서 대체제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대체제 아니면 대체라고 생각하시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같은 지문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다른 에너지를 사용했다. 아까 전에 대체제라는 얘기를 하였는데 여기서 이제 라지문에는 우리가 적분 개념이 주어져 있고 우리 학생들 미적분에서 여기서 주어지는 적분이 어떤 형태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유출할 수 있는 수학적 용어를 제시하고 제시문 라를 설명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선은 대체제란 개념에서 우리는 수학에서 무엇이냐? 같은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라는 걸 의미해서 우리는 치환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모양이지만 그것을 다른 걸 형태로 바꿔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치환이란 걸 생각할 수가 있겠고 적분에선 당연히 치환적분 내용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 치환적분 부분은 제가 2의 x를 t라고 주어져 있고 똑같은 방법으로 치환적분하는 방법을 써놨는데 여기서 이제 인테그랄 루트 3분의 1부터 1까지 1 플러스 t제곱분의 1 dt라고 주어져 있는데 여기 문제에서 이 문제를 여기까지 해결하게 되면 1단계 정도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적분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인데 제가 여기서 삼각함수 적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삼각함수 적분이라는 내용은 무슨 의미냐? 요즘에는 이런 적분들을 잘 사용하지를 않고 문제에서 잘 주어지지 않지만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들이 예전에 있었던 문제이기도 하고 충분히 치환하는 형태의 문제들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갖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적분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서는 바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기본 개념을 갖고 가셔야지만이 우리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런 내용들을 저희 같은 경우는 준비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 t를 탄젠트로 치환하는 방법들이 주어져 있고 탄젠트를 치환하게 되면 1 플러스 t제곱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돼서 시컨트 제곱이라고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형태를 적분하게 되면 단순히 6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 그냥 d세타를 적분하는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기존에 많이 했던 형태들이긴 하지만 요즘 학생들은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런 제시문 면접을 준비한 학생들은 이런 정도의 수학적 지식도 가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행학습도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정도까지 다 대비해서 말씀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열 적합형 기출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열 적합형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통합적 사고를 조금 더 강조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지문을 딱 보게 되면 우리 이과 학생들,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 갑자기 윤동주의 별해는 밤이 나와서 아 이게 무슨 시가 나왔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작년에 이렇게 나와 있었고 그 전에는 사회지문도 나와 있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긴장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대비해서 가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전처럼 똑같이 문제부터 읽으셔야 되는데 제시문 가를 읽고 유추할 수 있는 수학적 개념을 하나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가지문을 읽고라고 되어 있지만 당연히 이 가지문을 읽고 나서 바로 수학적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학생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 다른 지문에 유도할 수 있는 수학적 개념의 힌트를 준다라는 거예요.
꼭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문도 확인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수학적 개념이 들어가 있는 지문들이 있는데 나지문과 다지문이 각각 집합이라는 개념과 경우의 수에 대한 개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해야 되고 우리 학생들 제시문을 주어져 있을 때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계열적 합성이 조금 시간이 길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를 먼저 읽는 거기보다는 나지문과 다지문에 있는 수학적 지식을 먼저 확인하시면 되는데 우선 나지문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집합 개념이 들어가 있고 집합 개념을 이용해서 단순히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아까 전에 해석 능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집합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집합이란 단어를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닌 집합이란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 수학적 교과 과정이 무엇이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학적 과정이 무엇이 있느냐 보게 되면 제가 함수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함수에서는 정의역이라는 하나의 집합이 주어지고 공역, 치역이라는 이런 정의역, 공역, 치역이라는 집합관계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역, 공역, 치역을 갖고 우리가 함수에서 무엇을 사용하느냐라고 말씀드리게 되면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응관계였어요. 그럼 우리가 함수에서 대응관계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이 대응관계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라는 걸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시를 보셔야겠죠. 시를 보게 되면 여기서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한마디씩을 대응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 예시를 보게 되면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이런 식으로 별에 대해서 대응되는 개념이 하나씩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집합 개념을 이용해서 함수라는 단원을 생각하고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개념을 생각한다면 이 시를 해석할 수가 있었고 이 시를 통한 수학적 개념을 말씀드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를 갖고 뽑아내기가 쉬운 형태는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또 해결해야 되느냐? 다음에 제가 경우의 수에 대한 개념도 주어져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인 모든 지문들을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하셔서 그거를 접목해서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을 찾으셔야 되고 우리 제시문 면접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 힌트가 제시문으로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시문들을 앞에 나지문 이용해서 만약 대응 개념을 못했다라면 다음 다지문도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지문에서 경우의 수가 주어져 있는데 B 사건이 주어져 있고 C 사건이 주어져 있는데 B 사건들이 M가지 경우가 있고 C 사건들이 N가지 경우가 주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B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사건들을 B1, B2, B3에서 BM까지 주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C 사건 같은 경우는 C1, C2, C3에서 CN까지의 사건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B랑 C가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우리 학생들 곱사건이라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럼 그 곱사건들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B1에 대해서 C1이라는 사건이 나올 수가 있고 B1에 대해서 C2라는 사건이 나올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B1에 대해서 CN이라는 사건까지 나오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B2에 대해서도 하나의 C1, B2에 대해서 C2, B2에 대해서 CN 이런 식으로 연결되게 되면 BM에서부터 CN까지의 이렇게 순서쌍들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순서쌍들 같은 경우도 각각의 경우를 대응시킨 거기 때문에 집합에서 함수를 만약 못 떠올렸다 하더라도 순서쌍을 통해서 대응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대응관계를 확인해서 시, 가, 시를 확인하신다면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시문 면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전 지식을 우리가 학생들이 다 가지고 가서 단순히 해결하는 것이 아닌 제시문에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걸 해석을 해서 연결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주어져 있는 제시문, 제가 봐선 이 제시문들의 내용들을 내용을 추출을 해서 다른 경우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게 제시문 면접을 준비하는 가장 큰 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제시문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것, 태도 능력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유의사항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라인드 평가기 때문에 출신 학교나 이름 같은 경우를 나타내면 안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복장에서는 교복이나 교표 등을 착용해서 본인에 대한 신상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게끔 꼭 준비하셔서 면접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고려대 재시문 면접에 대한 분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재시문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